좋은 정보를 드리기 위하여 예고 없이 생방송 상고인의 날에 방송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차별화된 재테크, 중소기업 투자, 내가 자는 시간에도 내 자산이 일을 한다. 진입 장벽이 낮은 맞춤형 수익에 대한 방송이 되겠습니다. 이 영상은 KBS, MBC 영상을 편집했고요. 비상장 주식 거래와 세무 처리에 대해서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대박을 친 경우도 굉장히 많이 나와서 부러움이 대상이 되고 있지만 어디서 어떻게 거래를 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죠. 상장 주식이든 비상장 주식이든 이익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부과된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원칙이고요. 모든 거래는 그렇습니다만 그렇지만 비상장 주식에 대해서는 지금 특례 규정이 있어서 KOTC 외 벤처기업의 소액주주는 종전부터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소액주주 2018년부터 주식 투자 열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제 증시가 흔들리는 상황에도 국내 개인 투자자들은 순매수를 통해 투자의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요. 최근 비상장 주식에도 관심을 보이는 투자자들이 많아졌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비상장 주식의 유통 금액이 30억 주 이상일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었는데요. 다양한 플랫폼의 등장으로 비상장 주식을 사고 파는 일이 쉬워졌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소규모 기업도 상장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장외증권거래소도 생겨나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가파르게 성장하는 비상장 주식시장, 소규모 사업장의 상장을 돕고 희망을 제시하는 기업을 지금 만나봅니다. 네, 비상장 주식에 관심을 두는 투자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변화에 발맞춰서 소규모 기업의 상장을 돕는 기업도 생겼다고 하는데요. 배영규 회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 소규모 기업에 있어서 주식 상장은 참 어떻게 보면 목표이자 꿈 같은 일이 아닐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중소기업의 상장을 돕기 위해서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설명해 주시죠. 네, 제가 대기업에서 중소기업 지원팀장을 한 적이 있었는데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 문제로 힘들어하는 기업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 기업들에 이제 도움을 되는 방안을 고민하다가 비상장 주식거래소의 상장을 돕는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다양한 비상장 증권거래소가 이제 수년 전부터 운영되고 있지만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은데요. 특히 상장을 위해서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는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뭐 사업 소개서라든지 사업 계획서, 회계 보고서, 기술 평가 보고서 같은 것이 필요한데요. 상장을 원하는 기업의 기술 평가 보고서나 회계 보고서 같은 서류 작업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소마다 상장 기준이나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기업의 조건에 맞는 거래소를 소개하는 작업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네. 최근에 비상장 주식과 관련된 뉴스가 또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요. 예. 이 장외 주식 외에 비상장 주식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소규모 사업장은 자본금도 부족하고 또 여유가 되지 않아서 주식 상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기술력이나 이런 뛰어난 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에게 소개할 그 창구가 부족합니다. 이것이 바로 증권거래소가 생겨난 배경인데요. 이미 국내에 여러 비상장 거래소가 있지만 기준이 상당히 높아서 상장하기까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자본금이 50억에서 100억이 되어야 상장할 수 있는데요. 사실 중소기업의 현실에는 맞지 않는 조건이죠. 네. 하지만 최근에는 현실적인 조건을 내세운 거래소가 생겨나는 추세입니다. 우수한 중소기업이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확 낮춘
곳이 있죠. 예. 증권거래소의 진입 장벽이 낮아졌다고 하니까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최근 소규모 기업도 상장 가능한 증권거래소가 많아지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기존의 비상장 증권거래소의 경우 연평균 매출이 50억에서 100억 정도 되어야 상장이 가능한데요. 최근에 생겨난 비상장 증권거래소를 예를 들자면 자본금 1억에 사업 실적 1년 이 두 가지 조건만 충족돼도 상장이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상장 문턱이 낮아진 것이고요. 그리고 기업이 폐업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투자자들이 가장 큰 손해를 입게 되는데요. 그렇죠. 그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기업의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주식 판매 대금의 이제 30%를 예치하는 이런 투자자 보호 약관을 갖춘 증권거래소만은 저는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기업의 정보를 취합해 마음 편히 투자할 수 있는 환경적 사고는 예고 없이 발생되고 기업주가 구속되기도 하고 이러는데요. 네네.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기업이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예, 투자자뿐만이 아니라 요즘에 금융사나 대기업에서도 비상장 증권거래소에 관한 관심이 뜨겁다고 들었습니다. 이 장외 주식 거래 플랫폼을 개발 중인 곳도 꽤 있다고 하는데 이 비상장 주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실제로 지난 2월 한국예탁결제원이 발표한 비상장 주식 유통 추정 정보에 따르면 2020년 거래 규모가 30억 주에 달하고요. 이거는 금액으로 약 120조 원에 해당하는 거고요. 해를 거듭할수록 거래량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그 이후로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이고 창업한 지 10년 이하인 비상장 스타트업, 1조, 우리 돈으로 1조 원이 되는 기업을 얘기하는데요. 일명 유니콘 기업이라고 장외 시장에서 미리 만나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제로금리와 각종 규제로 인해 투자하기 힘든 시대잖아요. 이러한 이유로 새로운 투자처이자 발전 가능성이 있는 비상장 기업이 투자가 주목받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보통 어떤 기업이 또 상장 신청을 하는지 궁금한데요. 기업이 상장 신청을 하면 또 얻게 되는 이익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굉장히 다양한 업종의 기업에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대출에 의존해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사정상 대출이 거절돼서 자금 융통에 문제가 생긴 기업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네. 유망한 기술이나 비전을 가지고 있어도 자금이 없으면 운영을 할 수가 없으므로 최악의 상황에 치닫게 되는 거죠. 하지만 상장을 통해 투자를 받게 되면 안정적인 기업 운영이 가능합니다. 대출이 아닌 투자로 회사가 운영되니까 기업으로서는 자금의 선순환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예, 그렇군요. 앞으로의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유망한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증권거래소에 상장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상장 후에도 3년 동안은 자문 역할을 하며 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자문하는 것이 제 목적입니다. 네. 앞으로도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예. 자, 앞으로도 우수한 기업들이 이곳을 통해서 상장되기를 바라면서 많은 활약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배영기 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상장 거래는 보통 투자자 수가 적거나 자본시장법상의 전문 투자자나 적격 투자자 이외의 투자자, 사모집합 투자, 사모펀드로 인정을 받아서 많은 규제에서 면제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모펀드라는 것은 정부 금융당국이 터치 않겠으니까 순전히 사적인 자율 계약에 따라서 자유로운 투자를 해서 돈을 벌어라. 이것이 이 근본 취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